안녕하세요. 유캐림입니다. 오늘은 전치사와 접속사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토익 시작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분석은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처음에 저한테 배웠던 한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되는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consider가 있었습니다. consider는 명사로 consideration, 그다음에 뭐 형용사로 considerable, 부사로 considerably, 그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뭐 우리가 곧 배울 뭐 접속사로서 considering that 이런 식으로 품사생이 있는데요. 이렇게 뭐 이게 보기 A, B, C, D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구조 분석은요. 그런데 구조 분석의 두 번째 출제가 뭐냐면 전치사 대 접속사 대 부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사해 같은 경우는 쉬워요. 부사 같은 경우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부사는 단독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사는 단독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식하기 위해서 태어난 녀석이어서 자리를 보면은 여러분이 부사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헷갈려 하는 게 뭐냐? 접속사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접속사와 전치사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치사와 접속사 참 어렵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치사와 접속사의 개념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중학교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토익에 출제되는 전치사 리스트와 접속사 리스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셔서 이 구별이 어려운 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 주셔야 할 건 뭐냐면 이 여기 나와 있는 전치사 접속사 리스트를 여러분이 틈이 나실 때마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힘들죠.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은 절대 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 틈틈이 공부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접속사 전치사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일단 접속사 전치사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자, 접속사는요,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죠? 주어, 동사가 오는 겁니다. 아 선생님 왜 이게 이렇게 나오나요? 접속사의 경우에는 여러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기 위해 태어난 품사예요. 그래서 접속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전치사는 뭐냐면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는 수식어구 역할을 많이 하죠. 이렇게 전치사와 목적어가 묶여 가지고 수식어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 편이고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는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거. 자, 접속사와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고 제가 그랬죠?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문장 구조가 있다고 봅시다. 영어는요. 중복을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이 중복을 막기 위해서 태어난 품사도 있어요. 어떤 품사일까요? 어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품사가 뭐죠? 앞에 있는 문장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품사. 대명사죠. 대명사를 라는 품사를 만들 만큼 영어는 중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어와 이 주어가 동일하다면 영어에서는 규칙을 정했대요. 어떤 규칙? 앞에 주어를 생략하자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선생님 왜요?"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문법이란 게 뭐냐면 문장의 법칙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자 규칙을 정한 거예요. 왜? 중복이 싫으니까. 그래서 인제 이렇게 문장이 접속사 플러스 동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라는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접속사 뒤에 바로 동사의 그냥 원래의 형태대로 오면은 '이거를 알아먹을 수 없겠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사를 바꿔 준 거예요. 어떻게 바꿔 줬다? 분사 형태로. 근데 분사의 종류가 뭐가 있죠, 여러분? 뭐뭐 ing가 있고 pp 과거 분사가 있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접속사는 이 동사가 분사 형태로 바뀌면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ing가 나왔을 때는요. 잠깐 조금만 꿀팁 드릴게요. 이건 수업하고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꿀팁을 드리면 여기 ing와 pp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나오냐? 두 개의 보기가 있을 때는 여기서는 ing가 나왔을 때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하지만 pp가 있을 때는 목적어가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능동태, 수동태 잠깐 배웠죠? 주어, 그다음에 동사 수동태가 있었다 해 봅시다. be, pp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있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분사구문 다시 만들어 볼게요. 분사구문 만들어 보니까 주어 생략을 하고 be, pp가 어떻게 바뀐다? pp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접속사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수동태는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으므로 바로 pp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p 뒤에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ing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분사가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해 볼게요. 왜냐면 헷갈려 하시니까. 이거는 여러분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분사는 형용사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 역할이 분사 구문이었어요. 분사 구문일 때 분사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사는 기본적으로 원래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볼 때 선생님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브레이킹이 정답이겠네요. 아니죠. 이때는 형용사 자리에는 이게 목적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윈도우라는 녀석이 스스로 할 수 있냐 없냐로 pp와 ing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상문이 스스로 깨집니까? 아니죠. 사람에 의해서 깨지는 거죠. 아니면은 바람이나 자연재해로 깨지는 거죠. 이 창문이 녀석이 스스로 깨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브로큰이 pp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가 있습니다. 해가 스스로 떠오르니까 아니면 자기가 오르니까 스스로 떠오르죠. 그럴 때는 ing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분사 정리되셨죠?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가 생략이 되면서 뭐가 올 수 있다? 분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온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분사의 구문이 접속사의 뜻을 알면은 접속사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제 한 가지 더 할 거예요.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자 전치사와 목적어 관계인데요. 전치사와 목적어 관계인데 자 보실게요. 원래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게 뭐냐면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명사가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명사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뭐예요, 여러분? 명사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동사 뒤에도 목적어가 온다 했잖아요. 예. 동사 뒤에도 목적어가 오고요.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목적어라는 단어가 똑같이 목적어라고 써져 있지만 여기 이 동사 옆에 있는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이고 여기 전치사 옆에 있는 목적어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 때 공부하다의 목적어가 뭐예요? 영어를이죠.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 근데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할 때 에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 앞에 목적어 뭐가 나왔어요? 학교가 나왔죠. 이해되셨습니까? 목적어는 동사 뒤에도 나올 수 있고 전치사 뒤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있다 했죠. 여러분 동명사가 있습니다. 자 동명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와 명사라는 말을 합쳐서 써 놓은 건데 왜 이렇게 써 놨냐면요. 동사의 기능은 하면서 이 녀석이 동사의 기능은 해요. 그런데 명사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준동사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준동사라는 거는요 여러분 투부정사 그다음에 분사
동명사가 이렇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준동사는 뭐냐면 동사에 의거하는데 동사에 준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사에 준하다라는 뜻으로 동사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녀석이 뭐다? 동사의 기능은 하는 거예요. 분사 구문에서 ing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었죠? 목적어가 왔었죠. 그다음에 pp 뒤에는 뭐죠? 목적어 올 수 없었죠. 왜? 능동태와 수동태로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기능은 하지만 명사의 자리에 오는 걸 뭐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한다. 동명사가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치사 뒤에 동명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쵸. 그런데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왔어요. 근데 동명사는 동사의 기능을 한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 또 뭐가 나와야 된다? 동명사의 목적어가 있겠죠. 동명사가 타동사라면.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온다? 동명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되셨습니까? 이거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너무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왜 헷갈리시냐면 인제 다시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 보면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온다 했고 접속사 뒤에 분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둘 다 ing 형태가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토익에서는 단서를 다 줘요. 이게 뭐 동명사냐 분사를 구별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이걸 문맥적인 관계를 살펴봐서 동명사인지 분사를 고르세요 이게 아니고요. 품사를 뚜렷하게 보여주니까 여기 더 깊이 들어가시지는 않아도 돼요. 자 그렇다면 문제풀이 통해 가지고 인제 전치사와 접속사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이론을 익히도록 해 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제 우리는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A, B, C, D의 품사를 보십시오. 품사를 파악하시고요. 자 보니까 A, B, C 단어의 품사가 참 어렵죠. 어렵죠.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이 문제들의 보기 A, B, C, D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품사를 또 적어 보고 또 적어 봤던 것 같아요. 오늘 1 일차 자료에 A, B, C, D의 품사와 뜻을 적어 보고 또 그다음 날도 1 일차 자료와 2 일차 자료에 품사와 단어를 뜻을 적어 보고 또 3 일차가 되면은 1 일차와 2 일차에 품사와 단어 뜻을 적어 보고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언제부턴가 제가 문장만 봐도 품사가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단어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는 새로운 거를 계속 매일 하시기보다는 누적 시스템으로 누적 시스템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A, B, C, D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A 같은 경우는요. 접속사로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부사로도 쓰입니다. 어 품사는요. 두 가지 이상 쓰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로도 쓰이지만 두 가지로도 쓰일 수 있다. 두 가지 이상.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참 우리한테는 쉬운 단어죠. 하지만 이 녀석이 품사로서는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전치사로도 쓰이고요. 명사로도 쓰이고요. 정말 다품사예요. 그만큼 모든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다품사어, 다이어 뜻이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토익에 출제되는 게 어떻게 출제되는지 함께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로운요 전치사입니다. without 전치사, within 전치사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먼저 파악을 했어. 자 보기 A, B, C, D를 먼저 구분 군 분석을 하셨다면 그다음에 인제 뭐 한다? 구조 분석을 하세요. 구조 분석. 되셨습니까? 자 구조 분석을 하실 때는요. 빈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빈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다? 접속사라고요. 자 보기 중에 접속사는 A 밖에 없네요. 되셨나요? 1번 문제? 어떻게 푸셔야 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품사를 먼저 쓰세요. 전치사, 선치사, 접속사, 선치사. 모르셨으면 지금 저랑 공부하면서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근데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왔죠. 주어를 앞으로 s라고 씁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뭐가 정답이다? 접속사의 while이 정답이다. 안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쪼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거는 접속사, 전치사 구별하는 거 좀 관련이 없지만 while을 여러분 아십니까? while? while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 볼게요. 기억을 하면서 while은 대표적인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로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다 토익에 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는 반면에란 뜻입니다. 반면에. 그래서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 반면에 동생은 채소를 좋아합니다. 이럴 때 대조의 의미를 쓸 때 반면에란 뜻을 쓰이고요. 두 번째는 뭐뭐 동안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때 나는 여름방학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의미로 동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도 이 while의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전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장 쪼끔 더 깊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는 while이 토익에서 정확하게 출제되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더 알려드릴게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여기 처음부터 읽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석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해석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하는 거는 정말 토익에선 좋지 않습니다. 먼저 품사의 파악을 하시고 구조 분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석을 하세요. 자, A, B, C, D를 보니까요. A는요. 전치사입니다. be as는요. 전치사, 접속사 두 가지 다 사용이 되고요. C because of는 제가 그랬죠.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끝에 단어가 품사를 결정하니까 of 전치사네요. due to 전치사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BCD가요. 뭐뭐 때문에라는 동의어가 있어요. BCD가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으로 풀면 풀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으니까 자, 판색해 보니까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네. 주어사 be as가 정답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파악을 해 볼 할 게 있습니다. 저 쪼끔 더 깊이 공부를 해 볼게요. 우리 많은 크루님들이 저한테 질문 주시는 건데 단순히 문제풀이 하지 않고 구조 분석을 전체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자, 접속사가 나왔고 이 이코노미 접속사가 나왔고 이 이코노미라는 주어가 나왔고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목적어가 나왔죠? 자, 그다음에 이 엑스퍼트라는 다시 주어가 나왔고요. 이스펙트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대절이 나왔죠. 그러면 '이 대세의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 보세요. 정말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럴 때 자, 보실게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했죠. 그래 가지고 자, that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다시 더 recovery라는 주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will be라는 또 동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다 했는데 접속사 주어, 동사. 그러면 접속사가 하나가 있으면 동사는 몇 개죠?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 뭐가 있냐면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 플러스 1 이라고 합니다. 즉 접속사가 한 개 늘어날 때마다 동사의 개수도 한 개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접속사 몇 개죠? 한 개에 as라는 접속사, 그다음에 that이라는 접속사 두 개네요. 그러면 동사는 몇 개가 나와야 되죠? 세 개. 그래서 세 개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 동사 나왔고 has shown이라는 동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expect라는 동사가 또 나왔고 will be, because 세 개가 나왔네요. 그럼 동사가 세 개가 나왔는데 여기 that이 어떤 접속사의 역할을 하냐면 expect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뒤에는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되죠? 네.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근데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접속사다? 명사절 접속사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포인트 알아볼까요? 이 포인트가 참 문장을 공부하면요. 포인트를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문장으로 공부하시길 바라는데 자, 우리가 누누이 공부를 해왔던 has recently shown 보세요. 원래는 has shown이라는 현재 완료 시제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어떤 게 들어갔다? 어떤 품사가 들어갔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recently라는 표 들어갔다. 뭐 recent 이렇게 형용사 못 들어갑니다. 부사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또 공부해 볼 수 있다. 자 6번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접속사와 전치사, 동명사, 분사의 차이에 대해서 외웠잖아요.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온다 했죠? 분사가 온다 했죠.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했죠? 동명사가 온다 했죠. 분사는 ing 그다음에 pp 동명사는 ing 형태죠. 자 그러면 인제 여기 한번 품사 파악해 볼게요. due to 전치사 왜? to가 전치사니까 as 전치사 접속사 for 전치사 during 전치사. 그런데 여기 문장이 뭐예요 여러분? 분사 구문이죠. 자 분사 구문에 제가 뭐가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접속사가 온다 했죠. 보기 중에 접속사는 as밖에 없네요. 자 7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7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거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놀랍게도 A, B, C, D는요. 뭐뭐 때문에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 때문에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사 파악이 먼저입니다. 이 since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since는 접속사, 전치사, 부사 다 품사어입니다. 세 가지가 다 쓰여요. due to는요. to로 끝났으니까 전치사, of로 끝났으니까 전치사, to로 끝났으니까 전치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A, B, C, D란 단어는 뭐뭐 때문에 그냥 because하고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근데 이거 뭐죠?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뭐 접속사네요. 그래서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데 자 인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 보면 여러분은 since를 아십니까? 참 since란 단어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한 거는 '현재 완료와 많이 쓰인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쵸? 그런데 토익에 출제되는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말씀하신 이 뭐뭐 이래로라는 뜻을 가진 현재 완료 시제와 같이 쓰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란 뜻을 쓰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접속사, 전치사, 부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뭐뭐 이래로라는 뜻을 가질 때는요.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고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뭐뭐 때문에라고 할 때는요. 접속사로만 쓰일 수 있어요. 전치사와 부사로 쓰일 때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없다고 합니다. 뒷장으로 가서 1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면 인제 기억하세요. 여기 보자. 접속사, even if 접속사, unless 접속사, due to 전치사. 자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even은요 부사예요. even은 부사고요. even if가 접속사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even though는 접속사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기억하시고 더, sudden, rise만 남네요. 그쵸? 그러면 이건 명사잖아요. 그쵸?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전치사. 보기 중에 전치사는 due to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분이 있었지라도 부사라는 이분이 있었을지라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되셨습니까? 왜? 문장과 문장이 연결돼 있는데 전치사 접속사 없이 부사만 단독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자, 그다음에 16번 보실게요. 자, 16 번을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서 16 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if 써예요. if는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방금 배웠던 even, if도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if 써는요. 접속 부사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 접속 부사는 접속사일까요? 부사일까요? 접속 부사는 접속사와 같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지만 이 녀석은 접속사가 아니고 부사입니다. 즉 접속 부사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 앞 문장이 끝나면 이렇게 마침표가 그어져 있고 그다음에 조속 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접속사는요. 접속사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냥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접속 부사와 접속사 차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if서는 뭐다? 부사. 되셨나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기분 대시입니다. 기분 대. 기분 대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이게 뭐냐면 분사 형태로 가졌잖아요.
분사 형태로 가졌지만 이 녀석은 대시 있으므로 접속사다.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provided that.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속사입니다. 분사 형태를 가졌지만 접속사. 자, 17번 보실게요. 17번 인제 쉽게 여러분이 푸실 수 있어요. 17번을 보시면은 자, 품사 보겠습니다. however는요, 접속 부사입니다. 접속 부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사. instead of는 전치사입니다. instead는요. 자, instead of에서 of가 끝났으면 전치사지만 instead는 부사입니다. otherwise도요, 부사입니다. 자, 그런데 뭐죠? 뒤에 ing가 나왔죠. 그러면 ing가 나왔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동명사냐, 분사냐. 이것이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형태를 가지고 이게 동명사야, 분사야 가지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기 A, B, C, D를 보시면 접속사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왜? 이걸 차이에 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접속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은 동명사로 쓰였고 전치사가 정답이네요. 이해되셨어요? 인제 17 번도 여러분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자, 전치사 instead of가 나왔고 그다음에 동명사 buying이 나왔죠. 그다음에 동명사가 동사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uying의 목적어 뭐가 나왔다? A new vending machine이 나왔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buy의 pp가 뭐죠? bought죠. bought가 있었다면 여기에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 20 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 번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문장이 이겁니다. 그런데 인제 쉽게 풀 수 있는 게 자,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동사가 대부분이고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릴레이트는 대표적인 타동사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바로 전치사 to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 녀석이 pp라는 형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regular matter과 related 사이에 which is라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눈치를 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이렇게 생각하기 싫으면 이렇게 분사가 regular matter를 수식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 related는 제가 그랬잖아요.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형용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regular matter related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까요? 원래는 이렇게 음 이런 문장이 없지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이 matter를 수식해 주기 위해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지금 to라는 전치사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후치라는 건 뒤에서거든요. 그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게 될 때는 뭐냐면은 이렇게 문장이 related to my business까지 전치사까지 붙어서 문장이 길어질 때는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수식을 하고 있다. 근데 조금 더 논리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which is라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related to my business에서 related는 동사가 아니고 legal matter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사 하나 나왔어요. 명사가 하나 나왔으니까 뭐다? 전치사 concerning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치사와 접속사 구별 잘 되셨나요? 전치사와 접속사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분사와 동명사 설명을 조금 깊이 들어갔는데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해 안 되신 점은 언제든 학습 Q&A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